사마천의 사기. 초나라 장왕.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초나라의 장왕. 초나라는 중국 남쪽의 강대국이었으나 중원으로부터 오랑캐의 나라로 여겨져서 무시당해왔다. 주나라에서 주어진 자기도 고작 자작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초나라에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는 스스로 왕을 자처하면서 중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주 중원을 침범하였다. 이 때문에 중원에서는 초나라를 제압하는 왕을 패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제환공이나 진문공이 그 패자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원의 연합군조차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초나라의 세력이 강해졌던 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초나라 장왕 시대였다. 짠!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 새. 초나라 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정책도 발표하는 일 없이 밤낮 환락의 시간만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는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시키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때는 기원전 614에서 591년 사이. 하지만 그에게 목숨 걸고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다. 장왕은 한편으로는 감동하며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여 만나보고자 했다. 장왕은 왼팔에는 정나라 출신 미희를 끼고 오른팔에는 월나라 출신 미녀를 안고서 악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신하를 맞았다. 그 신하의 이름은 오거였다. 오거는 오자서의 조상입니다. 대왕께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아라. 언덕 위에 큰 새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장왕을 비유한 말이었다. 장왕이 그 말을 듣고 역정을 냈다. 3년을 날지 않았어도 한번 날게 되면 단숨에 하늘 꼭대기에 솟구칠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어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물러가라. 나는 알고 있노라. 몇 달이 지나 장왕의 음란한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대부인 소종이 나섰다. 장왕은 그를 보더니 경고하였다.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모두 사형이다. 그걸 알고 있는가? 이 한 몸 주고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음악과 춤을 중지시키고 조정에 나아가서 진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그동안 법을 어기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리사욕만 채웠던 수백 명의 무리들을 주살하였고 또한 수백 명을 불러들여서 새로 등용하였다. 또한 오거와 소종에게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니 온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였다. 그 해에는 용국을 멸망시켰다. 장왕 6년에는 송나라를 공격하여 전차 600대를 노획했다. 장왕이 아직 주세기에 빠져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는 일체의 예의를 떠나서 한번 실컷 놀아봅시다 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술을 권했다.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며 왁자지껄 소란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더니 왕의 애첩이 비명을 질렀다. 어느 누가 그녀의 가슴을 더듬고 희롱했던 것이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그 사나이의 각근을 잡아 뜯고는 왕에게 호소했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각근이 없는 자를 잡아주세요. 그러자 장왕은 오늘 밤은 내가 예의를 차릴 것 없이 술을 마시자고 권했소. 자, 이제 모두 다 각근을 잘라버리시오. 등불이 켜진 후 살펴보니 신하들은 아무도 각근을 달고 있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앞에서 매우 용감히 싸우는 신하가 있었다. 그의 뛰어난 용기 덕분에 초나라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장왕이 그를 불러서 그대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소. 정말 장하오 하며 크게 대접하려 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엎드려서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전에 각근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종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짠, 정의 무게를 묻다. 이 정은 우리는 소정자라고 했었는데 장왕 8년 장왕은 낙양 부근까지 쳐들어온 융족을 토벌하고 용족이라고 읽었던 게 융족이었네. 융족을 토벌하고 낙수강변에 군대를 진주시켜 사열식을 하였다. 주나라의 정왕은 기원전 606부터 586까지가 재위기간입니다. 주나라의 정왕은 대부 왕손만을 보내 장왕의 원정을 치하했다. 그러자 장왕이 왕손만에게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 있는 그 정은 얼마나 크며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여기서 정의 설명으로 주나라 왕실에 놓인 보배로운 그릇이다. 왕이나 황제를 상징했다. 정의 무게를 묻는다는 것은 주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예 그것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물을 문 소정, 문정이란 천하의 패권, 재위를 노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의 정은 얼마나 크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하고 문정했다. 이에 왕손만은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덕의 정치에 있지 구의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왕은 그대가 구정을 가졌다고 으스대지 말라. 초나라는 방패와 창 같은 무기만 부러뜨려도 구정 정도는 좋게 만들 수 있소 하고 응수했다. 이에 왕손만은 군왕 깨지서는 잊으셨습니까? 옛날에 순임금과 의임금의 태평성세에 먼 나라 각국 사자가 모두 이르러 구주에서 나는 중국 전체에서 나는 금속을 바쳤고 우왕은 그 금속들로 구정을 만들고 아울러 그 표면에 산천물상을 조각하였습니다. 모든 기이한 물상을 모두 조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 괴물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뒤 하나라 걸왕이 무도하고 덕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은 은나라에 넘겨져 600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나라 주왕이 포항무도했으므로 주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 천자가 덕이 있으면 구정이 비록 작아도 오히려 무겁고 옮겨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구정이 아무리 커도 오히려 가볍고 잃기 쉽습니다. 일찍이 주나라의 성왕이 도읍을 하여 구정을 안치했을 때 점을 쳐보니 30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 횟수는 700년이라고 했으니 이는 하늘이 부여한 대명입니다. 지금 주나라의 덕정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천명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경중은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짠!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왕 13년에 서나라를 멸망시켰다. 16년에 이웃 진나라에서 대부 하징서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벌어지자
장왕은 진나라의 토벌에 나서면서 진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그래서 대부 하징서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은 유명한 하희의 음란한 생활 때문에 빚어진 사건입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안심하라. 이번 토벌은 오직 하징서를 응징하는 뜻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하지만 장왕은 하징서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 진나라를 초나라의 현으로 복속시켜버렸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러나 제 나라의 사절로 파견되어 다녀온 대부 신숙심하는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장왕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으니 신숙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가 자기 밭을 지나갔다고 그 소를 빼앗은 어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밭을 밟아 밭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소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당초 진나라를 공격하실 때 대왕께서는 진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제후들을 이끌고 정벌에 나섰습니다. 인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벌하셨는데 도리어 진나라의 영토를 합병하시고 현까지 설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무엇으로 또다시 천하 제후들을 호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장왕은 진나라 땅을 되돌려주고 암살당했던 왕의 아들을 불러들여 진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 후대의 공자는 이 기록을 읽다가 크게 감탄했다. 초나라 장왕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다. 나라 하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말 한마디를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짜잔! 3명의 남편, 2명의 임금, 1명의 아들을 제물로. 하희는 춘추시대 정나라 목공의 딸로 진나라 대부 하오숙의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자그마치 3명의 남편과 2명의 임금과 1명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한나라와 2명의 대신을 멸망시켰던 희대의 요부였다. 그녀는 결혼하기도 전에 친오빠인 진나라 영공과 정을 통했고 또 대부 공령과 의행부와도 통정하였다. 이 불륜의 삼각관계가 불씨가 되어 마침내 영공은 하징서에게 죽음을 당했다. 하희가 진나라에 시집을 온 후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 하오숙은 그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희는 3번씩이나 다시 젊어졌다는 말이 후세에 전해질 정도로 미색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의 요연미는 더해갔다. 우선 하희는 진나라 왕이었던 영공과 눈이 맞아 남몰래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고 또 공령, 의행보라는 2사람의 대부도 각기 하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사람은 하희의 속옷을 얻어 그것을 조정의 회의석상까지 입고 나와 서로 자랑할 정도였다. 어느 날 영공은 공령과 의행부를 거느리고 하희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다. 영공은 하희의 아들이며 대부인 하징서를 앞에 놓고 2사람의 대부를 비아냥댔다. 하징서의 얼굴이 아무래도 자네들을 닮았군. 하이 무슨 말이십니까? 대왕님을 쏙 빼어 닮았습니다. 그리고는 3사람이 키득거렸다. 징서는 크게 분노했다. 모두가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어머니를 모욕하는군. 그는 영공이 술을 마시고 돌아가기를 기다려 큰 화를 들고 마구간 문 옆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영공이 돌아갈 때 쏘아 죽였다. 공령과 의행부는 그대로 초나라로 도망쳤고 영공의 태자도 진나라로 피했다. 그리하여 징서는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게 되었다. 이듬해 초나라 장왕은 영공 암살의 죄상을 들어 군사를 일으켜 징서를 토벌하고 주살했으며 정나라를 초나라에 복속시켰다. 그런데 장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장왕은 하희와 동침한 후 그녀를 소실로 삼고자 했지만 대부인 무신이 말렸다. 하희는 상스럽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정나라에 있을 때 오빠인 영공과 재상인 자공과 동시에 정을 통해 마침내 영공이 비명 횡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집 와서도 남편을 요절하게 만들고 또한 세 사람과 정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음란하고 상스럽지 못한 여자를 취하려 하십니까? 마침내 장왕은 단념하였다. 장왕의 미덕은 아주 신하들이 간하는 것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면 듣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 초나라 장군 자반이 그녀를 달라고 졸랐지만 무신이 역시 제지시켰다. 그 후 연윤벼슬에 있던 양로가 하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양로 역시 전쟁에 나가 죽었고 그 아들 흑요가 그녀를 범하여 데리고 살게 되었다. 이때 평소에 하의를 탐내었던 무신이 꾀를 내어 결국 하의를 데리고 진나라로 도망쳐 같이 살았다. 그러자 장군 자반이 크게 화를 내어 흑요를 죽이고 무신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무신은 복수를 결심하고 오나라로 스스로 가서 틈만 나면 초나라를 침략하였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는 진나라와 힘을 합쳐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초나라 왕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홧김에 장군 자반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모두가 하위라는 한 요부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짠! 호탕한 패자. 장왕 17년 봄에 초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여 3개월을 포위한 끝에 항복을 받아냈다. 장왕이 정나라 서울로 입성하자 정나라 왕은 항복의 표시로 우통을 벗고 팔을 드러내면서 양을 끌고 나와서 엎드렸다. 저는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해 대왕을 섬기지 못하고 대왕께서 진노하셔 우리 정나라를 징벌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대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를 남해로 축출해 주십시오. 만약 정나라를 멸망시켜서 저를 노예로 삼아 제후에게 하사한다고 하더라도 대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대왕이 주나라 여왕, 선왕, 그리고 정나라 환공, 무공을 잊지 않으시고 정나라를 멸하지 않으신 채 저로 하여금 다시 대왕을 모시게 한다면 이는 저의 소망입니다. 다만 저의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입니다. 초나라 대신들은 모두 대왕, 그 말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왕은 정나라 군주가 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니 틀림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하고 잘 이끌 것이오. 어찌 그의 국가를 멸할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수 군기를 들고 좌우군대를 지휘하여 30리 떨어진 곳에 후퇴하여 주둔한 뒤 정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초나라 대부인 반왕이 정나라 도읍에 들어가서 맹약을 체결하고 정나라 군주의 동생인 자랑을 인질로 삼아 초나라로 데려왔다. 그런데 정나라가 미처 항복하기 전에 진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순인보를 대장군으로 삼아 구원군을 파견했는데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황하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초나라가 정나라를 항복시켰으며 양국 간의 강화가 맺어진 후였다. 후 순인보는 그대로 철수하려 했지만 부하 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우리가 모두 정나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정나라에 도착하지도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장군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진나라 장군들 결국 황하를 건너게 되었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정나라를 제압한 뒤 황하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는 것을 출정의 명분으로 삼고 북상했다. 결국 초나라와 진나라 군대 간에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정나라는 오히려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진나라 군사들은 괴멸되었고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황하를 건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먼저 배에 오른 병사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배전에 매달리는 병사들의 손가락을 칼로 계속 쳐버렸다. 순식간에 배에는 잘려진 손가락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긴 초나라 장왕은 천하의 패자로 인정받으며 제후들을 호령하게 되었다.
한편 패배한 진나라 대장군인 순인보는 진나라 왕에게 엎드려 죄를 청했다. 패전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발 저를 처형시켜 주십시오. 순인보는 철수하려 했지만 부하 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를 시행하려 하자, 처형시키려 하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렸다. 지난날에 문공께서 성북의 싸움에서 초나라를 격파했을 때 초나라는 싸움에서 진 장군인 자옥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문공께서는 두려워하던 적장을 없애주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에 패배하고 게다가 장군마저 죽인다면 적을 기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자 왕은 순인보를 용서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사신은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사신을 중간에 송나라가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장왕은 크게 분노했다. 어찌나 급히 서둘렀든지 맨발로 관도 쓰지 않은 채 뛰쳐나가 군대의 출동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그리하여 시종들이 신발을 챙겨가서 신켰고 왕건도 챙겨가야 했으며 수레를 급히 몰고 따라가 태워야 했다. 누구를? 장왕을. 초나라 장왕을. 장왕은 군대를 일으켜 곧바로 송나라 도읍을 완전히 포위했다. 5개월이 지나자 성 안에서는 식량이 바닥나 그래도 무서운 일이야. 아이들을 서로 바꾸어 먹고 시체의 인고를 말려서 불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송나라 장군 화원이 용사 몇 명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초나라의 자반 장군을 만났다. 자반은 장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 장왕이 화원에게 성 안의 실정이 어떠한가라고 묻자 자반은 화원은 자반에게 말했고 자반이 말했네. 자반에게 장왕이 물었네. 뭐라고? 그 송나라 성 안의 실정은 어떠한가 하고 묻자 자반은 말도 마십시오. 인골로 밥을 짓고 서로 아이들을 바꿔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왕은 참으로 화원은 군자로다. 우리 역시 이틀분의 식량밖에 남지 않았다. 라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송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섬기게 되었다. 장왕 23년 장왕은 세상을 떠났다. 장왕 초나라의 어떤 중기의 왕이 된 그런 왕이네. 3년은 자기의 그 뛰어남을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초나라를 그런데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자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을 지킨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